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축구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국대님, 어제 진행한 컨퍼런스 중에 특이사항 있었나요? 좀 많아요.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기를 좀 우선시 하실지는 몰라서 일단 제가 빅클럽 위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A매치 휴식 기간에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토비 알더베르트랑 라멜라, 벤 데이비스 출전 불가 통보됐고요. 네. 알리는 출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스널은 우리가 라인업을 보고 갈 수는 있지만 벨레린이 4주 아웃됐어요. 그리고 카솔라 역시 트레이닝에 복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공백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아스널 가실 분들은 좀 이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산체스는 트레이닝에는 다 소환은 했는데 출전할지 말지는 우리가 오늘 라인업 보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에고 코스타 때문에 첼시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코스타가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부상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바로. 그래가지고 오늘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콘테 감독이 컨퍼런스에서 우리 부상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뛸 수 있다. 네. 트레이닝에도 전부 다 수요일부터 뛰었고 미드브루즈 전도 출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세스크 파브리가스도 복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쓰지도 않는데 복귀하네 뭐. 그건 그래요. 그래서 첼시 팬들이 세스크 좀 네. 써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한국에 오면 자리가 많은데. 한국으로 한국까지도 뭉쳐주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로 알아, 하나로. 뭐요? 하나로 오면 될 거 아니야? 파브레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푸념 아닌 푸념으로 지금 이달의 감독상을 콘테 감독이 받았고 이달의 선수상을 아자르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 계속 가고 싶은데 A매치로 조금 끊긴 건 아쉽다라고 이제 좀 아주 이야기를 했고 첼시는 뭐 챔스도 안 나가니까 부담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비야는 어제 감독 인터뷰랑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좀 무승부가 좀 많이 땡기는 지금 상황인데 뭐 국가대표 차출했었던 비톨로, 에스쿠데로, 라미, 메르카도, 기요타케 전부 다 복귀를 했고 나스리는 부상은 나았는데 기본적인 훈련만 하고 전체적인 트레이닝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이 정도랑 해가지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지단 감독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라모스랑 벤제마가 복귀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라모스랑 벤제마 둘 다 못 뛸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둘 다 이제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모드리치는 복귀는 했는데 카세미루, 크로스 중원의 핵심 2명 이번 경기 못 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크로스는 부상이 몇 주입니까? 좀 길어요. 크로스가 부상이 좀 길는데 이것도 지금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굴려 먹었다 보니까 좀 이런 비난 아닌 비난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 경기 뭐가 할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국대님이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는데 얘기를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세계 이 각 팀의 트레이너들 하고 다 어떤 접점이 좀 찾아져서 연락 네트워킹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에바 카네이로라고 있는데 첼시 예전에 저 그 친구랑 연락하고 싶습니다. 에바 카네이로 첼시가 붕괴된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 트레이너들은 선수들의 정말 몸 상태를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좀 인맥으로 안 될까? 그래서 오늘 경기는 우리가 일단 빅 경기 위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일광님이 보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 이제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치킨집을 불태울 경기죠. 아스널하고 맨유 경기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치킨집을 안 납니다. 왜요? 광화문에 촛불 집회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경기가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촛불 집회 하면서 치킨 먹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 저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촛불 집회 때. 중계해놓고. 아니. 그 롯데리아를 누가 배달을 했어요. 근데 진짜 오더라고요. 그거 뚫고 사람들 비켜주고. 대단하다. 거기 광화문에서?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박수를 쳤어요. 그 배달원한테도 박수를 쳐주고 시켜 먹은 사람한테도 박수를 쳐줬습니다. 근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 주에 가봤는데 이제 정말 사람 되게 많아요. 너 광화문 갔었다고? 네. 대단한 놈이네. 대단한 놈이야. 이제 그건 정치적 신념 문제가 아니라 한번 그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단히 그거를 좀 경멸합니다.
이걸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 그거는 사람들. 진짜 오버죠. 페스티벌. 신념이 필요하거든요. 신념이 필요해. 거기서 왜 노래하고 무슨 문화 공연 같이 막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분위기를 가버리는지. 그러니까 그 가서 제가 느낀 건데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막 선동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 많은데 네. 저는 그냥 나중에 딸을 낳았을 때 아빠 그때 뭐 했어 했을 때 나도 나가봤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화 항쟁 마냥 그건 진짜 아니더라고요. 네, 반향을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자, 다시 스포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네, 아스날하고 맨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네. 정말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지금 계속 갈려요. 뭐 갈까 했다가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일광님이랑 아침에 겹쳤어요. 그래서 일광님이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 경기 라인업 보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맨유가 이름값이 너무 세니까. 배당도 사실 누가 이겨도 할 말 없는 네.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배당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좀 맞춰주고 싶은 좀 욕심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모두가 지금 좀 아스날 아스날이 설마 질까라는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경기력이 너무가 차이 나잖아요. 맨유는 이기더라도 시원한 느낌도 안 들고 설상가상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징계로 결정을 네. 하고요. 여기에 주전 포백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루크쇼, 발렌시아 그리고 이제 스몰링과 바일리가 전부 다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부상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그 주전 포백 라인 중에 주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격렬하니까 스포츠가. 근데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분들은 좀 아스날 사이드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물론 퍼거슨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퍼거슨이 이제 그 떠나고 네. 모이에스랑 반할 때도 아스날은 맨유 원정에서 리그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유 팬들이 자신감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아스날이 그 프리미어리그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리했던 기억이 2006년 이후예요. 그때 라인업이 막 흘렙, 파브레가스, 융베리, 갈라스 막 투레주르 막 조합 쓰고 막 이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유 팬들은 이거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경우로 맞아요. 첼시하고 아스날하고 경기 있었는데 아스날이 첼시의 무리뉴를 꺾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꺾었습니다. 컵 대회에서. 컵 대회에서. 네, 그러니까 꺾여요. 꺾이라고 있는 기록이지. 꺾이지 않으라고 있으면 지들이 뭐 대단한 거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맨유가 지금 당장 아스날을 무슨 수로 버틸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경기력만 보면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전술적 상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했을 때 이번에 뭐가 할 거야 주말에? 아스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라든지 기록, 어제 감독 컨퍼런스 이런 거에 좀 약간 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이제 라인업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네. 지난 시즌에 반할 있을 때도 맨유가 아스널이랑 할 때 상황이 똑같았어요. 아까 지금 일광님의 얘기에 맞아라고 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일광님 그 얘기하실 줄 알고. 맨유가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아스날은 정말 절정에 이르렀을 때 홈에서 딱 붙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레시포드가 튀어나와가지고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보니까 그쵸. 저는 이 경기를 라인업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승부. 네. 그게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축구를 전문가 입장에서 보지 못해도 그런 흐름 그리고 맨유의 홈구장 네. 아스날은 더 좋은 경기력 이런 게 딱 정상에서 만났을 때 변비 축구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 축구 그 프리미어리그의 주간 경기 결과들이 대다수가 정배 팀들이 승리를 했던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무승부도 한번 연출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루니는 나올까요? 그 어제 네. 무리뉴 감독의 컨펌을 보면은 네. 뭐 나올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나오면 아스날 갈 거야. 루니는 정말 루니 나오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11명이 뛰는 게 아니라 9명이 뛰는 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루니가 한 명 잡아먹으니까. 그럼 9명이 뛰면 그러면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예상 라인업 네. 보면은 이제 레시포드를 중앙에 놓고 마샬 그리고 마타를 측면에 세우고 포그바 에레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캐릭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감독 간의 천적 관계, 네. 무링요가 벵거한테 강한 그 천적 관계와 OT에서 맨유가 아스날에게 리그 경기 강했던 이런 거 빼고는 모든 경기력은 사실 아스날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경기는 라인업 보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라인업이 나오는 거를 한번. 근데 라인업이 봐도 이 경기는 네. 쏠리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토트넘이랑 아스날 경기에서도 아, 아스날이 그쵸. 라인업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 내내 아주 거지 같았어요. 그때 이제 앞에 개짜 붙잖아요. 이게 개짜가 전화번에 보니까 설민석 선생이 얘기하시던데 강조의 의미라고 하더이다. 아무튼 그런 소리 듣는 팀이 아스날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뭐 주력으로 오늘 요걸로 뭐 집 사야지, 차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안 돼요. 됩니다. 예. 네, 그러면 90번 경기죠.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 이 경기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 경기를 딱 정하고 왔어요. 정하셨어요, 아예? 네. 어떻게? 무승부. 무승부? 이게 양 팀의 스타일 전술 상성도 그렇고 네. 최근 폼도 그렇고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야말로 0대0, 1대1 그리고 이 두 팀 맞붙었을 때 그런 경기가 좀 많았거든요. 막 휘몰아쳤던 경우보다는 네. 정말 잠잠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던 적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늘 빅 경기 중에 가장 무승부 확률이 높은 경기가 이 경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팽팽하게 이제 전력이 이제 대치되는 그런 상황의 팀인 거죠. 네, 뭐 어쨌든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라이프치히가 지금 1위를 탈환을 했어요. 네. 오늘 경기로. 근데 이제 그 라이프치히 상승세는 우리가 사실 시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승세지만 이번 시즌 1, 2위 팀 정해봐 그러면은 다 도르트문트랑 뮌헨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오늘 경기도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뮌헨이 이제 일광님이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해줬던 대로 안첼로티 체제에서 압도적인 모습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투엘 감독이 도르트문트는 기복이 좀 있는데 잡아 먹으려고 들진 않을 것 같고요. 두 팀 모두 좀 소강 상태로 라인 내리고 점유 하면서 끝날 경기 같습니다. 일광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이 경기 되게 가치 네.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려워요? 이게 감독의 의중에 의해서 결정될 경기이기 네네. 때문에 선수 개개인 기량차니 뭐니 이런 것도 따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었던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두 팀이고 하니까 도토리 뭐 안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럼 이쯤에서 제가 한 팀을 찍어야 되는데 이건 저는 다 찍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축구 전문가가 야구 전문가지. 보면 저는 뮌헨이라는 팀은 아는데 도르트문트는 잘 몰라요. 그래서 뮌헨이라는 팀을 찍고 싶어요. 네. 이게 동일 배당 잠깐 설명해드리자면은 맨유 아스날은 승 6번, 무 3번, 패 6번, 도르트문트 뮌헨은 3번, 2번, 4번 나왔어요. 동일 배당만 봐도 어려운 경기라는 거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101번 경기 마드리드 더비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아까 네. 국대가 얘기했잖아요. 카세미로 안 나오면 무조건 꼬마. 음. 물론 그리시만의 부상 정도가 어떤지 나올 수 네.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면 그리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꼬마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 팬입니다. 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지단 감독 체제에서 네. 리그에서 딱 한 번 졌어요. 지단 감독이 딱 1패 했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졌습니다. 그 증거였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상하게 경기를 꼬일 때마다 늘 중심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컨펌 내용 제가 인터뷰를 해준 전문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좀 많이 찔렀어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비센테 칼데론 홈에서 네. 2013년 이후에 이긴 적이 없다. 근데 내 경기는 뭐 이제 지단 감독이 이제 반반이다. 양 팀 다 우리 다 네. 둘 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 경기는 아니라고만 이야기는 해주는데 라모스의 복귀가 좀 레알 마드리드는 힘이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꼬마가 사실 최근 수비 라인도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고 두 팀 다 수비 라인이 불안한 건 맞는데 이렇게 마드리드 더비 집중력 향상되고 네. 꼬마가 홈에서 이번 시즌 보여준 빅클럽 뮌헨과의 경기 이런 것들 되새겨 보면은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신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네. 아틀레티코가 항상 좀 우위에 리그에서는 있었나요? 아틀레티코가 우위에 있었고요. 네. 챔스에서는 레알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리그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승점 차가 레알 마드리드가 1위예요. 의외로. 근데 무승부 재배가 많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렇게 한번 흐름 끊기는 경기는 이렇게 좀 빅경기에서 끊길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빅경기를 쭉 있을 때
그래도 가치 있는 경기는 이 경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의 공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밸런스가 깨졌거든요. 네. 제가 말했죠. 거듭 말하지만 저는 팬이라서 잘하는데 이제 카세미루 아까 일광님이 강조해주신 카세미루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크고 카세미루랑 토니 크루스가 동반 딱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모드리치가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드리치, 이스코, 코바치치, 하메스 이들 가지고 과연 수비적인 밸런스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승을 예상하시는 그래서 거고요. 꼬마가 네. 왜냐면 한 골 넣으면 잠글 거거든요. 그랬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화끈하게 깨부셨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A팀 마드리드의 승리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 가레스 베일이 요새 골 감각이 절정이기 때문에. 이런 레알이라는 팀은 언제든 한 골을 만들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 요소긴 하죠. 그다음에 벤제마 복귀한다는 소리 들으면 말 그대로 BBC가 다시 세워지는 BBC 건데. 전부 다 그것도 소집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세계 최강의 스트라이커 그룹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는 그렇고 다만 지금까지 시메오네 감독이 보여줬던 것처럼 만약에 이 게임이 중요성이 있는 게임이라면 그러면 이기려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단은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는 감독이다라는 생각. 무승부 재배가 좀 네. 많긴 한데 이 지단 감독은 아마 비겨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승점 차도 여유가 네. 있고 바르셀로나와의 그 격차도 있고 반대로 시메오네는 잡으려고 할 거거든요. 4위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레알의 수비 라인의 그런 공백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AT 마드리드 사이드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희원님이 이 AT 마드리드 팬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완전 팬. 그런 의미에서 네. 꼬마 승. 우리 세 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쪽으로 배당도 보셨어요. 2.17이나 되고 네. 저는 메리트 있는 폴더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혹시 이 세 게임 말고 또 언급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가요? 먼저 할까요? 네, 먼저 일단 네. 첼시는 앞으로도 계속 3-4-3을 쓰는 이상 믿고 가야 된다. 부러질 때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68번 경기 다름슈타트하고 잉골슈타트가 네. 배당이 이제 해외하고 국내하고 역전돼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역전이 돼 있으면 해외 쪽이 비교적 정확한 예. 근데 또 이러면 헷갈리는 이런 상황일 때는 무승부 찍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무승부를 네. 찍히게 만들지 않으려고 네. 배당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핸디도 없고 마침 그래서 무승부 찍기 좋은 경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 네. 일광님은 일광님 이렇게 해주셨고 국대님은 또 언급하고 싶으신 경기 있나요? 저도 첼시는 공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버풀 경기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네. 많은 분들이 좀 리버풀 많이 가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쿠티뉴가 못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리버풀 상승세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쿠티뉴가 거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반대로 사우스햄튼은 이번 경기 때 다 돌아와요. 그 이제 부상으로 국가대표에서 조기 복귀한 프레이저 포스터와 뭐 피에르 에밀 그 뭐 호이베르 전부 다 리버풀전 뛸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가장 유일하게 부상 자원이었던 우측 풀백 세드릭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디치와 버틀란드도 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저번에 첼시한테 한번 무너진 적이 있지만 네. 그래도 사우스햄튼의 수비력 감안하면 이 경기는 저는 5대5 싸움 갈 것 같고요. 무승부 필수로 들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에버턴 봤어요. 왜냐면 스완지가 최근에 너무 안 좋고 네. 이제 에버턴이 초반에 우와 2위까지 하네 막 이랬다가 3백 실험에서 개 털리고 첼시한테 최근 경기력이 조금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스완지보단 안 좋지 않다 보니까 에버턴이 이번에 안 좋은 흐름을 좀 끊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저는 그 타이밍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가레스베리가 못 나오고 스완지 상대로 최근에 5경기 승이 없다라는 그 불안 요소 때문에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 경기는 제가 좀 분석을 좀 세밀하게 한번 더 써드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이야기했던 대로 델리알리의 출전 소식을 오늘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기는 뭐 들어올 것 같은데 배당 대비 너무 메리트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맨시티는 일광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맨시티? 아무 생각 없습니다. 별로 데려갈 폰도는 아니다. 네네. 그 아구에로 선수가 네. 남미 때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갔다 왔을 때의 그런 컨디션 이런 거 봤을 때는 원정에서 이번에 좀 저도 데려가기 좀 겁나는 폰드라고 생각을 하고 썬더랜드의 이 안 좋은 흐름을 한번 끊을 기회가 이번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약한 팀 공격력을 믿고 갈 경기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국내 경기 추이를 보고 네. 6시에 글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떤 기량을 펼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구자철 지동 선수는 네. A매치 갔다 와서 못 뛰어요. 아. 한 달 가까이 부상당했습니다. 예. 이 구자철 선수는 꼭 그 세레머니를 하면 부상당하더라고요. 바꿔야겠다, 세리머니를.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그 보종수 선수가 그 세레머니 네. 하다 은퇴했거든요. 뭐 표현을 좀 그렇게 하기 좀 그런데 그게 있고 기성용 선수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완지는 네. 기성용 선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수비 라인에서 애슐리 윌리엄스가 이탈한 이후부터 지금 쭉 무너져 있고 공격 쪽에서도 그냥 뻥뻥 묻지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기성용 선수가 나오더라도 큰 활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수정공도 이성용 선수는 선발로 못 나올 것 같고요. 뭐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다만 손흥민 선수가 국내 들어왔다 나온 첫 경기에서 잘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휴,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불안해요. 네. 비행기 타는 거리도 멀고 시간도 길고 하니까 이해해줘야죠. 어떻게 첫 경기부터 잘하겠습니까? 해외 축구는 잘 몰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꼭 기량을 펼쳤으면 하는 게 네. 마음이 좀 가더라고요. 박지성 있을 때가 재밌었어. 그건 그래요. 너무 잘했으니까. 네. 그건 그래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지금 좀 없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해외 축구는 네. 뭔가 헬파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헬파티라는 것은 정배보다는 무승부 역배 좀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2시, 4시 경기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다음 주 챔스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좀 밸류어블한 그 포인트를 찾아서 그리고 이제 흐름을 보고 6시에 글을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구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 변동되는 라인이나 추가되는 정보, 더 많은 분석글은 네이버 카페 블로그 프로토로 재테크하기에 가입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투 건배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방송에선 더 통통 튀고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권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